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75세 시어머니.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을 묵묵히 견뎌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예상과는 180도 다른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금부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섰죠. 손에는 낡은 가방과 집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분의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또 나가시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저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부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금부는 이미 익숙해진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상가 뒤편의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그녀만의 루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분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전 8시 집으로 돌아온 금분을 맞이한 것은 며느리 한서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실직한 남편 박지훈과 아들 박하준도 함께였죠.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금부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 해놨으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서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이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엄마들과 마주칠 때면 시선이 신경 쓰였죠. 할머니 냄새 이상해. 하준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금분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씻고 올게. 서영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폐지 주우는 것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괜찮아. 몸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아. 금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시어머니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금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그리고 여러 건물의 임대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금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영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엄마들과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영이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층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다니신다고.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서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영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요. 폐지 주우시는 것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금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창피해요. 이웃들이 다 아는데 저희도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서영은 말끝을 흐렸어요. 금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지훈이가 곧 일자리도 찾을 거고 그때까지는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하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금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덜 아프거든.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하준이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을지 모르잖아요.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하준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하준이 왔구나. 간식 줄까? 금부는 밝게 웃으며 손자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코를 찡긋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또 냄새 나요.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가 쓰레기통 뒤진다고 놀려요. 그 순간 금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손자로부터 들은 말이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지훈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부는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씻을게. 그날 밤 금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새벽 폐지 줍기는 단순한 운동이었는데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창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자의 말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수한 아이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다음 날 아침에도 금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건물들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가족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금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다듬으며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죠. 가족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재료 하나하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영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정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였죠.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 눈치 보여 죽겠다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나가시는데 이웃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금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을 썰던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폐지 줍게 놔둔다고 수군거려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서영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지만 부엌과 거실 사이의 벽이 얇아서 모든 말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 집도 결국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요.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금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지훈이도 저 눈치 보고 있어요.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요. 서영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요. 금부는 조용히 부엌 한쪽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이 집에서 짐이었던 거죠. 엄마 말이 맞아요. 차라리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서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금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의 건물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하세요. 금부는 애써 평상시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응,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고생 많으세요. 서영은 별다른 감정 없이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금부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죠. 그날 밤 금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집도 결국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 자연스럽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금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밀어내니 뒤편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죠.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차곡차곡 정리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5채, 아파트 2채, 그리고 땅 몇 필지까지 모두 이금분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은행 통장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예금만 해도 3억이 넘었어요. 정말 많이도 모았구나. 금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고물상 일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아들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뿐이었죠. 폐지를 줍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건물들을 점검하러 다니는 것이었어요. 임대 계약서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도 남을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금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죠. 이제 됐다. 떠날 시간이야. 금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짐이 되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금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응, 아침 먹어. 금부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도 뒤따라 나왔어요. 고생 많으세요. 저희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걸. 금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준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세요? 응. 금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또 놀릴 텐데. 하준이 투덜거렸어요. 서영이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금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금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금고에서 꺼낸 중요한 서류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금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며느리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동산 관리 사무소였어요. 금분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사무소 대표 김 부장은 금분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어요?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뵀는데. 김 부장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금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임대 계약 관리를 모두 넘기려고 해요. 앞으로는 부장님이 직접 처리해 주세요. 금분이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는 이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해주시고요. 금부는 새로 만든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는 어떻게?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금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업무를 마친 후 금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로 통합했어요.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상당한 액수였지만 금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옮기시는데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금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아직 금분이 폐지 주우러 간 줄 알고 있었죠. 서영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컴퓨터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들어오시네요. 서영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응, 좀 멀리까지 갔다 왔어. 금부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만들었죠. 갈비찜과 김치찌개, 그리고 잡채까지.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와, 오늘 정말 푸짐하네요. 하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 하준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었어. 금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금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담았어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 며느리의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순진한 손자의 웃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금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넣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가벼운 것이 좋았습니다. 새벽 5시, 금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떠날 때가 왔습니다. 아침 8시, 서영이 부엌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인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서영이 금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서영이 황급히 지훈을 깨웠어요. 지훈도 당황했습니다. 혹시 일찍 나가셨나? 평소보다 일찍 폐지 주우러 가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금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전 9시면 집에 돌아왔을 텐데 정오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부엌을 다시 살펴보니 식탁 위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지훈아, 이거 봐. 서영이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글귀만 적혀 있었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 더 이상 걱정 끼치기 싫다. 그것이 전부였죠. 설마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건 아니겠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급히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평소 금분이 다니던 경로를 모두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찾고 계시죠? 혹시 어디 가셨나 싶어서 말인데.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건물 임대일로 자주 나가시던데 그쪽은 알아보셨나요?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건물 임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셨구나. 우리 동네 상가 건물 몇 개가 어머니 소유거든요. 그리고 저쪽 아파트 단지에도 어머니 건물이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안 말씀하셨나 봐요.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건물 관리하러 다니신 거였어요. 임대업체 사람들이 종종 어머니께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 서영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서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말로는 우리 동네 상가 건물들이 어머니 것이래요. 폐지 주우러 다니신 게 아니라 건물 관리하러 다니신 거였다고.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하다,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죠. 오후에 부동산 관리 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부장이었습니다. 혹시 이금분 사장님 연락 안 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리는데.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금분 사장님이요. 이 동네 상가 건물 5채 소유주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2채까지. 김 부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죠? 부동산만 해도 15억은 되고 예금까지 합치면 17억 정도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안 말씀하셨나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7억. 그 엄청난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폐지 줍는 가난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분이었던 거죠.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머니는 어디론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금분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과 서영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특히 하준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하준이 금분의 방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7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 자신 때문에 집을 떠났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서영이 지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폐지 줍는 가난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 분이었다니. 그런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사무소에 김 부장이 도움을 주었어요. 사장님께서 최근에 제주도 쪽 부동산을 알아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지훈과 서영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이 알려준 부동산 중개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3번째 중개소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한라산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 사셨어요. 찻집 겸 민박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훈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주소를 받아들고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한라산 자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아담한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산골 찻집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죠. 지훈과 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와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분이 있었어요. 깔끔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폐지 주울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젊은 여행객 2명과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차 정말 맛있어요. 직접 우리신 거예요? 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산에서 따온 야생차야. 몸에도 좋고. 금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금분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서영을 발견한 순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행객들이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떠났어요. 찻집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분은 차분하게 차를 우리고 있었고 지훈과 서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앉아. 금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금부는 찻잔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어머니가 건물 주셨다는 걸요. 폐지 주우신 게 아니라 건물 관리하러 다니신 거였다는 걸.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금분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서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금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한라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금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창피하다고 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지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못나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부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머니. 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폐지를 주운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버린 거였단다. 금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내 건물들을 둘러보고 임대료 나오는지 확인하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지. 그 돈으로 너희들 먹여 살렸어. 지훈과 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너희들이 내 돈만 바라보고 살까봐 걱정됐거든. 금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결국 서영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야? 이 집도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서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야. 솔직한 거지. 금분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벌써 지쳤었어. 짐이 되어 사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밖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준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하준이 찻집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미리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하준은 금분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 금분의 품에 안겼어요. 금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 왜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쓸쓸해요. 하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금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집으로 같이 가요. 할머니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금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젊은 친구들한테 차도 끓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 서영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하지만 금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아,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필요해요. 금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70 몇 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남편 돌아가신 후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단다. 찻집 밖으로 젊은 여행객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할머니, 차 한 잔 더 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금방 끓여줄게. 금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행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할머니,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셨어요. 건물주 할매의 힐링 찻집이라고. 금분이 웃었습니다. 그래, 신기하네. 하준이 할머니 소매를 잡고 매달렸어요. 할머니, 제발 집으로 가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금분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 알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맛있는 차도 끓여주고 한라산도 같이 올라가자. 지훈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이제 내 시간이야. 금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아. 그 집도 너희 것이니까 편하게 살고. 저녁 무렵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석양이 한라산을 물들이는 가운데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금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